자, 김지독전. 역시 이 작품도 뭐였다? 연계였다. 그러므로 날로 먹는 느낌이 강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김지독전 전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보자마자 이것도 반가웠어야 되는 작품 맞죠? 특히 이 작품 역시 그 몇 페이지 부분이냐? 자, 여기죠. 오케이, 여기 장면입니다. 여기부터가 우리 술특 실제로 수록 장면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수록의 양상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연계도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거죠. 같은 작품의 영 다른 장면을 들고 온 게 아니라 심지어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그 장면 그 자체를 활용해서 그 장면이랑 바로 연결되는 위아래 장면을 사용하고 있었고, 참고로 이 소설 파트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전문 보면서 그 위아래 장면도 같이 봤었잖아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준비 잘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효과를 여러분들도 느껴줬으면 좋겠고요. 자, 작품의 전체 미안해요. 소리. 그래서 작품의 중심 줄거리 그리고 핵심적인 갈등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이해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작품을 만났길 바라겠고요. 얘도 당연히 보기부터 먼저 체크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살짝 살펴보면, 자, 김진옥전의 영웅서사가 보여주는 바다 세계에서의 모험담 이라고 얘기하면서 초월적 세계에 대한 변모된 서술 양상이 드러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초월적 세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좀 벗어난 특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다른 요즘소설과처럼 그 뭐예요? 공통점 얘기하는 거죠. 인간 세계와의 간극을 지닌 곳으로 인식한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초월적 세계라면 어디가 있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용궁 나오잖아. 용궁에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간극을 지닌 곳으로 분명히 인식된다. 무슨 얘기예요? 현실 세계와 초월 세계는 분명히 다른 공간이라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인간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갈등이 일어나는 곳으로도, 그러니까 초월 세계는 일반적인 인식은 뭐예요? 이상적 공간이야. 그래서 그 이상적 공간에서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주인공들이 벌 받기 위해서 인간 세계로 오는 것이 일반적인 이원론적 세계 구조라면, 여기서는 그 초설계에서도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잖아. 우리 그것도 알고 있어요. 동공용어이랑 싸운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하면서 주인공은 그래서 이 초월적 존재의 요청으로 그 세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면서 능력도 인정받고 자격도 증용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어떤 장면을 얘기할지 뻔히 예상되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어느 장면이고, 그리고 인물 누구 나오고, 어떤 사건 벌어지고 있었고, 배경은 어디인지 딱딱 끊어가면서, 특히 이때 선후관계 중시에 가면서 읽어봤으면 좋겠고, 역시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줄거리가 살짝 나와 있는데 다 알고 있어야죠. 진옥은 월국에 승전한 일을 황제에게 전한 뒤에 돌아오는데, 참고로 돌아왔을 때 무슨 일도 이것도 기억나면 좋겠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죠? 도사가 조언을 해주죠. 너 돌아갈 때 혼자 따로 조그만 배 따로 타고 가? 라고 해서 왜 그래야 되죠? 저도 저 큰 배 타고 같이 가면 안 돼요 했더니 말 들어 라고 해서 갔잖아. 그랬더니 중간에서 뭘 만나? 태풍을 만나서 웬 외딴 섬으로 떨어지게 됐고, 그 외딴 섬이라는 공간에 가서 한 노인을 만나는데 우린 이걸 다 알지. 심지어 누구라고? 아버지라는 걸 알고 시작하면 얼마나 편해. 물론 이 바로 밑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알고 시작하면 편하다. 자, 판단 들어가 보자. 인물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치면서 가보자. 노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진옥이 말합니다. 그 자식의 이름은 뭔가요? 애 이름은 김진옥이야 라고 말했더니, 자, 가보자. 원수가 그제서야 부친인 줄 알고 그 노인을 붙들고 대성통곡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진옥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인데, 자, 요거를 선생님이 왜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하고 있냐면, 지금 아까 봤던 현대 소설도 그랬고요. 지금 보고 있는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기억 자체의 특징을 연결하는 앞과 뒤의 원인 맥락을 파악하는 선지를 만들고 있단 말이야, 계속. 자, 1번 선지 좀 잠깐만 보고 올게. 기억과 연결된 1번 선지를 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와 있어, 그죠? 노인과 함께 전란을 극복했던 과거를 떠올린 진옥의 반응이 이게? 반응이 앞에 대성통곡이라 했잖아. 대성통곡을 왜 했다고? 그제서야? 아니지. 잠깐만, 그건 뒤에 얘기였죠. 잠깐만, 까먹었어. 원수는 누구? 진옥이잖아. 진옥이가
상대방이 내 아들이 김진욱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나의 아버지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하게 되고 그제서야 부친인 줄 알았기 때문에 대성통곡하잖아. 아니 그 전에 함께 했던 무슨 전투 얘기가 왜 나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1번 빡 하고 바로 가야지. 속도전이라니까요 여기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기억이 있을 때 그 기억의 원인 혹은 그 기억으로 인해 촉발된 결과 이런 요소들을 선지화시키고 있다는 걸 잘 알아두시고 앞으로 다른 작품들 읽을 때도 마찬가지 일로 누차 오늘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단어만 때려 넣지 마라. 오케이? 인과관계, 선후관계, 오케이? 그런 것들, 원인과 결과관계 이런 것들을 꼭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런 얘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벌써 첫 번째 문제 설명이 끝나버렸죠. 자, 계속 갑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얘도 대성통곡을 하는데 대성통곡의 이유가 뭐였어? 그 노인이 진옥이란 말을 듣고 대성통곡해서 기절하고 엎어져 버렸잖아. 놀래서요. 죽은 줄 알았던 부자가 다시 만나는 장면. 봐봐요. 알지 못했던 의외의 사실이 뭔데? 얘가 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확인한 뒤에 반응을 한 거잖아. 격한 감정을 인지 못해서 뭐 했다고요? 기절했잖아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선지를 이렇게 구성한다는 것, 그 관계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폈어야 되는구나. 니은을 기준으로 앞, 뒤, 기하의 기준으로 앞, 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거 잘 챙겨 놓도록 하자. 그런 뒤에 이제 전우사를 낱낱이 설하했단 말이야. 있었던 일을 막 말해줬죠. 다음 그런 뒤에 배를 타고 만경창 바다라서 자 이런 거 잘 챙겨야 된다고 했었죠. 이게 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목적지죠. 맞냐? 오케이?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데 웬 피리 소리가 들려? 봤더니 한 동자가 푸른 옷을 입고 이력편주를 타고 조그만 조각배를 타고 화살처럼 달려오면서 김원수여 잠깐 멈추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세요? 일단 이것도 되게 신기한 장면 아니냐? 웬 애가 그쵸? 화살처럼 피용 하면서 모터보트 타고 온 것처럼 온 거잖아.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수부의 왕, 이거 누구예요? 용왕이죠? 용왕이 지금 당신을 부른다. 가십시다. 라고 말했는데 이런 말을 하죠. 대답하여 말하길. 용왕은 수부의 신이고 진옥 자기 자신은 진세지인이야. 바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용궁과 인세의 다름을 인지하는 장면 아니겠냐? 보기를 먼저 봤으니까 머릿속에 이걸 알고 선지를 보면 너무 당연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거길 가요? 저기 사람이에요. 저보고 지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보고 지옥을 가라는 건가? 죽으라는 소리예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했더니 원수가 부친한테 바로 물어봅니다. 이게 바로 효의 정신 아닌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친의 의향을 묻죠.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지 했더니 아버지가 말하죠. 야, 용왕이 부르는데 그걸 어떻게 거역해? 일단 가야지 뭐. 그래서 원수가 동자를 따라 수부에 갔지. 그래서 공간이 이동했습니다. 됐죠? 체크. 자, 우리 읽은 방금의 사이에 A랑 B가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번에는 A, B도 그냥 풀면서 가는 거야. 선생님이 왜 이렇게 풀고 있는 거라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읽자마자 판단. A는 피리 소리였죠? 환상적 분위기 있는 거 맞죠? 바다 위에서 갑자기 피리 소리 들려면 무섭지 않겠냐? 나는 무서울 것 같아.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다. 맞죠? 그래서 참고로 잠깐만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 맞잖아. 그럼 1번인데 또 얘도? 왜 이렇게 답이 빨리빨리 나와?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참고로 너희들 막 스스로 미심쩍지 않냐? 문제 풀고 있는데 벌써 답이 2개가 풀렸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속도 조절 능력이 필요한 게 내가 소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항상 풀고 나는 이렇게 풀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까놓고 말해볼까? 2, 3, 4, 5를 안 볼 수 있는 깡따구가 있어야지 이것도 안 볼 수 있어. 그렇지 않겠니? 근데 그 2, 3, 4, 5를 안 받아주는 깡따구는 건방을 떠는 게 아니라 많이 풀어봐서 자신 있어야 돼. 그렇잖아. 우리가 근거를 눈으로 확인했고 방금 본 건데 틀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2, 3, 4, 5를 볼 필요가 없어진 거고 나는 그만큼의 시간을 뭐 한 거야? 아낀 거야. 그럼 그 시간을 어디다 써야 돼? 딴 데서 써야 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못 믿잖아. 못 믿으면 어떻게 돼? 나머지도 다 보다가 뭐가 하나 걸릴 거야. 뭐가? 그럴듯한 게 하나 남아있을 거야. 그럼 또 그 녀석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을 또 쓰게 되지. 시간 낭비에 낭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풀어보면 이런 것들도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오케이? 자, 나머지도 한번 봅시다. 봐봐, B도 선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세요.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 선지의 구성 원리까지 보는 겁니다. 이건 운이 좋아서 답이 1번에 걸린 거지 5번일 수도 있는 거거든, 실은. 자,
인물들이 계획했던 항해가 무사히 지속될 수 있도록 자 생각해보자. 계획했던 항해가 뭐였더라? 어디 가고 싶어 했어 이 사람들은? 고국 즉 중국 땅에 가고 싶어 했잖아. 근데 B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버렸죠? 목적지를 수부 용궁으로 가버렸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말이 되는 거구나. 당초 목적한 곳에 이룰 수 있도록 못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판단 들어가. 다음.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막 끝내주더라. 용왕이 원수를 맞아 배국상에서 좌정했습니다. 배국상이라고 하는 것은 용왕이 앉아있는 높은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C 나왔고요. 좌정한 후에 이렇게 말하죠. 원수의 존명, 귀하신 이름을 들었다고 말했으니 상대방을 띄어올리는, 칭찬하는 말이죠. 오케이? 당신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이제서야 보다니 너무 오케이 반가운 일이네요. 그랬더니 원수는 어떻게 대답하죠? 저는 한갓 인간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즐기고 있는 중이었는데 자 그러면 C도 배국상도 빨리 지우러 가보자고. C는요. 주변 풍경을 보여주는 앞선 장면과 대비되어서 인물이 당면한 전시에 안절부절 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냐 지금 왕이? 오케이? 그냥 앉아가지고 만나서 반가워 이러고 있는 게 무슨 안절부절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선지를 왜 만든 건지 알겠지? 분명히 뒤에서 싸우잖아. 그럼 작품을 전체를 읽고 가면 이게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아까 말했잖아. 단어만 읽고 가면 머릿속에서 그 단어들이 다 꼬여있다. 그거를 노리는 선지야. 자 그러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다 알자는 내용이잖아. 동국대병이 그쵸? 동국 용왕의 거대한 군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특징 있는 장면이라고 했었죠. 일반적으로 용왕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용왕이 두 명 있는 건 처음 본다 이거죠. 그래서 싸우고 있어서 대왕 빨리 막아주세요. 야 얘들아 이거 기억나? 지경을 범하다 무슨 뜻? 국경을 넘어와 침범하였다. 싸움 났다. 그러니까 용왕이 원수를 보면서 내가 너를 청하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고 동국용왕이 지경을 범했잖아. 나 좀 도와줘. 표창도 해줄게. 라고 말하니까 원수는 야 저 같은 진세 사람이 그쵸? 진세는 먼지를 얘기하는 거고 속세를 말하는 것이죠. 한갓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어떻게 용왕이랑 싸웁니까? 하지만 내가 해볼게. 라고 말하는 거죠. 겸손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용왕이 뭐예요? 대희. 무슨 뜻이에요? 매우 기뻐하지. 기뻐한 이유가 뭐였더라? 제가 힘을 다해서 싸워보겠다고 말하니까 기뻐하면서 병사 8만을 조발 딱 뽑아가지고 준 거죠. 혼자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럼 봐봐 이것도 진옥의 태도에 만족한 용왕의 반응이며 맞지? 대희하는 건 매우 기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무슨 뜻이었는데 말만 바뀌었지만 병사를 적용해 준 거잖아. 병사를 적용해 준 거 맞잖아. 됐죠?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이 아주 엄숙하고 막 위험이 있었죠. 각설, 다른 장면. 이때 중국 대병, 중국의 병사들은 회환 돌아오다가 갑자기 태풍에 의해서 원수가 탐배가 표풍하다 이 말도 기억납니까? 바람에 의해 표류하다는 뜻이었죠. 큰 바람이 일어서 갑자기 사라져버렸지. 군중이 황황해서 두루찾았지만 없어. 삼삭 무슨 말이야? 3달 동안 뒤지다가 못 찾고 그냥 본국에 와버렸죠. 그리고 누구 나왔습니까? 황제에게 말하길. 대원수 김진옥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황제가 그 말을 듣고 자 표시 좀 해볼게. 대경차탄 무슨 뜻이에요? 깜짝 놀라며 탄식하고 다른 제장군들은 무사히 귀국함을 기꺼하시나 원수의 표평함을 슬퍼하시고 또한 이상하게 여기시더라. 자, 이 장면은 되게 특징 있는 장면이 맞죠? 왜? 하나의 사건에 대한 인물의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잖아. 대경차탄하는 거 뭐야? 탄식한 거야. 안타까워한 거지. 왜? 우리의 제일 중요한 장소를 잃어버렸으니까. 그쵸? 두 번째, 왜 기뻐하는 건 기뻐하는 겁니다. 왜 기뻐했죠? 우리 병사들이 온전히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왜 슬퍼했어? 원수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상했어? 왜 원수만 사라지냐 이거야. 왜? 참고로 그래서 저 부분이 디귿으로 연결될 겁니다. 보세요. 리을로 연결되나요? 오케이. 진옥의 실종 소식에 대한 대견실 아주 가면 너무 일찍 가버렸네.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저거 요 얘기 요런 식의 장면들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인물의 복합적인 심리를 드러내는 장면이니까 소설 문제에서 또 기본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인물의 심리 변화 라인이잖아. 그거 좀 챙겨주셔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이때 그 얘기를 듣던 유승상 이것도 기억나나? 유승상이 누구였죠? 김진옥의 사위. 참 미쳤나봐. 김진옥을 사위로 부르는 장인어른이었죠. 시간 다 돼가네. 자 장인어른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서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 아니야? 또 인과관계에 연결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부인과
소저. 부인은 자신의 부인이고 소저는 아마도 그러면 김준옥의 와이프 된 사람이겠죠. 네. 빌고 있는데 이에 앞서 우양군주 알잖아 이 사람도 악역이라고 했었잖아. 김준옥과 파혼을 했었을 때 형성군 며느리가 됐는데 김준옥이 이 새끼가 부마가 뭐예요? 왕의 사위지. 즉 나는 공주인데 네 딸과 감히 나를 거절해? 그런 말이었잖아.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시기했다. 문장이 좀 어렵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게 쉬운 말이라고 했었죠. 왕이 결혼해라 내 딸이랑 했더니 저 와이프 있는데요? 하면서 싫어요 하면서 거절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있었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죠. 모해할 뜻을 두고 있었는데 틈을 엿보니까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말하는 거야. 지난번에 지 아버지도 오랑캐와 내몽에서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진옥이도 오랑캐랑 내몽에서 사라진 거서 동심 합력한 거다. 둘이 같이 도망간 거다. 아까 임금님께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느냐 라고 하면서 대장을 찌르죠. 황제는 안나를 생각해주세요 라고 말했고, 자 그럼 리을 넘어가 볼까요? 실종 소식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며 진옥의 생활해주는 모습 문제 없었죠? 네. 그렇게 말을 하니 황제는 그 말 듣고 그럴듯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즉시 유승상은 관직에서 제출해버리고 제외시켜버리고 유신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요 장면도 우리 봤어요, 그죠? 봤었나? 봤던 것 같은데? 봤었네. 싸우는 장면도 같이 봤었잖아요, 그죠? 자, 보자. 대병을 거리고 일자 장사진. 여러분들 왜 장사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 와, 닌텐도 스위치가 새로 발매하자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처음 들어? 장사진이 장사를 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장사가 기다란 뱀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군대를 길게 배치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에 유리하냐면 행군을 할 때 혹은 포위할 때 유리한 진영인데, 이 장사진을 치니까 제장들이 물어보죠. 적군은 유수진인데 왜 당신은 장사진을 치느냐. 같은 걸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야야야 상극이라는 게 있어.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건 마치 무슨 얘기라고 하는 거냐면 가위바위보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상대가 가위를 내밀었는데 나는 바위를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말하니까 야 명장 막 칭찬하죠. 그리고 나서 원수가 그래가지고 자 이 문자도 되게 이걸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봐봐. 동국용왕은 들어보라 하면서 풍운조화를 막 부립니다. 그 용왕이 대로 열받아서 왜 열받았지? 앞에서 내 도술 좀 볼래 하면서 막 휙휙휙 쇼를 보여준 거야. 참고로 용왕도 어디 가서 밀리는 사람 아닐 거거든? 그러니까 말 타고 검 들고 달려갔지. 그랬는데 충돌을 하다가 결국에 용왕의 머리가 베어졌어. 원래 이 작품이 영화였다면 이 장면이 굉장히 아름다운, 스펙타클한 장면을 그려졌겠지. 챙챙챙챙 난리가 났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한 번에 머리가 떨어져 버립니다. 대견 실수했겠죠? 적진에서 항서 무슨 뜻이에요? 항복의 문서를 제출했고 원수가 받아보자 용왕은 대의했고 원수는 다시 원수와 그 부친을 좌상에 올려놓고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리고 무슨 군을 봉했다는 얘기는 큰 관직과 큰 보상을 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문 다 봤으니까 자, 참고로 미음 이것도 되게 웃기지 않아? 싸움을 걸며 조화를 부리는 진옥에 대한 동국용왕의 반응이며 동국용왕이 진옥을 제압하려는 행위로 이어지는구나. 문제 없잖아. 앞에서 깔짝깔짝 되니까 싸우려고 하는 거였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D랑 E를 너무 지금 급해서 빼먹었네. 제가 D랑 E는 또 어디 있었니? D는 청전검이고 항서네요. 자, D는 청전검. 인물이 지닌 비범함을 돋보이게 하여서 뭐가 잘못됐어? 벌써 잘못된 게 보여? 이 청전검은 왠지 주인공이 들고 있었을 것 같잖아. 전이 아니었죠. 누가 들고 왔었어요? 용왕이 들고 왔던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검과 아무리 뛰어난 말을 가지고 왔어도 우리 원수 앞에서는 상대가 안 되더라.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잖아. 잘못됐죠? 오케이. 5번. 이는 갈등의 양상을 감추어서 야 항복문서를 썼는데 갈등이 감춰진 거야? 아니지. 갈등이 해결된 거지 오히려. 자,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잘못됐음. 자, 그리고 나서 뒤쪽에 29번이랑 30번으로 해볼 텐데 자, 29번 문제 역시 지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지금 봐봐. 그리고 우리가 지문을 방금 다 읽었고 제대로 순서대로 문제를 풀었다면 28번까지 동시에 또 끝났잖아. 아까랑 똑같이요. 이제 내용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상태에서 나머지 문제만 짝짝 정리를 해줄 텐데 자, 봅시다. 먼저 이 작품에는 진옥과 부친이 이별했을 때 상황이 언급되고 함께 배를 타고 고을 출발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었어. 맞아. 황제는 진옥이 귀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렇다고 이해했지만
공주는 그것을 길어서만 계략을 꾸렸고 진옥을 모함하는 말을 들은 황제에 의해서 진옥의 가족이 위기에 처해졌지. 자, 이런 식으로 쭉 썼는데 뭔가 지금 오류가 하나 발생한 게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빨리 읽느라고 그랬는데 바로 어디? 여기죠. 오케이? 자, 문장 잘 봐. 황제는 진옥이가 귀환하지 못했다는 것까지는 사실이야. 오케이? 그 상황이 그럴듯하다고 이해했니? 아니, 아까 우리 문장 구성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 출제 포인트를 또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야. 한 인물의 다양한 심리 부분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 문제를 만들었잖아. 그럼 앞으로 지문을 읽을 때도 그런 장면을 신경 써서 읽는 감각이 있어야겠죠? 오케이? 자, 29번 해결 끝. 30번도 답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오답률이 9위가 나오긴 했는데 자, 이 문제도 왜 틀렸는지 이해를 하고 나면 되게 단순해. 자, 2번 정답이었는데 보세요. 용왕이 공을 이루라 라고 말할 장면이 있었지. 부탁해. 우리를 위해 동국 용왕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줘. 라고 부탁했어요. 적병의 처치를 진옥에게 요청한 것도 맞지? 다 맞아. 요청한 것을 보면 진옥으로 하여금 자, 문장 보자.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서 생긴 문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뭐가 잘못된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김진옥은 인간 세계의 존재고 용왕의 문제는 초월 세계의 문제야. 근데 그 초월 세계의 문제가 아까 부분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초월 세계는 인간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도 그려진다고 했었지. 이 문장에서 뭐가 잘못됐냐고. 지금 이게 인간 세계랑 초월 세계가 서로 싸우는 거냐? 아니잖아. 초월 세계 내에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거지.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문장을 맞는 말로 바꾸려면 지금 여기 오케이? 세계에 있는 문제를 초월적 세계 내에서 생긴 문제를 이라고 표현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인간 세계를 살짝 집어넣어서 혼란을 유발한 거지. 바로 또 전형적인 문제 출제 방식 중에 하나 뭐죠? 맞는 말 사이에 틀린 구절 집어넣기 방식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내가 앞으로 또 문제를 풀 때 왜 답이 안 보일까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뭔가 엉뚱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봐줘야 된다는 거. 이걸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지.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고전소설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딱 2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나머지 2세트는 우리 다음 시간에 수업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마저 잘 챙겨 오시고 수업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지금 선생님 다음 수업을 또 해야 되는데 밖에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더 길게 있지를 못하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